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700을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끝났는데요.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그 엔비디아 투자했던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 이제 배당주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주를 조금씩 담아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거, 이제 뭐 제 기준의 얘기니까 저랑 성향이 다른 분들은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번 달에 1.9% 올랐고 코스닥도 3.1% 올랐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교해서도 우리 시장이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말 대비로 해서는 아직 뭐 간극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오는 이 흐름을 봐서는 좀 잘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 모습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나 밸류업, 뭐 저PBR주라고 얘기하는 금융주나 뭐 자동차 등 뭐 이제 이런 쪽이 조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가 은근히 잘 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바이오 ETF도 어느 순간에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주도주가 잠깐 쉬면 다른 종목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형태들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게 온기가 쫙 퍼져나가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대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도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게, 오늘 이제 제가 조금 투자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저께 올라갔던 뭐 영향을 받았는지 한 7.6%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쭉 빠지더니 마이너스 6.5%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하루 사이에 14%를 오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와, 아침에 장 초반에 이걸 팔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요즘에 바이오가 좋다 그랬는데 바이오가 아침에는 2.5%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이오 요새 힘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8.3%까지 쭉 빠졌다가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요. 어쨌든 변동폭이 10%가 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멀미 나는데요. 저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엔비디아 투자하고 있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AI가 뭔가 그 한 번에 변환점을 주는, 세상을 좀 크게 변화시킬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AI 테마 이전에도 한번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제 GPU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길래 20년 3월쯤에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사볼까 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쭉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여갖고,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이제 손절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35% 아주 아픈 손절을 했었는데, 작년 이제 한 5, 6월 달부터 다시 좀 올라오길래 샀거든요. 이제 그때 AI 테마가 막 붙었기 때문에 한 $400 전후로 해서 샀다가 8월 달에 조금 수익 내고 뭐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고 나서도 계속 얘가 좀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샀거든요. $416, 또 나중에는 한 $499에 샀어요. 사실 이때 살 때만 해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약간 너무 과감하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샀었거든요. 일부는 이제 9월 달에 매도를 했는데 이제 한참 좀 횡보를 하다가 막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이제 뭐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또 뭐 454달러 정도에 또 추가 매수하고 11월에 조금 수익 내고 뭐 팔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길래 그때는 그래도 잘 참았거든요. 이제 계속 이게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1, 2월 달에 조금 팔고 2월 달에 $723에서 추가 매수했어요. 이때도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수익 난 거 있으니까 까먹더라도 뭐 크게 까먹진 않겠지 뭐 이러고 했었는데, 어쨌든 1월, 2월, 3월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엊그저께도 팔았다가 이제 어저께 오르는 거 보고 속수려하고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누계로 따지니까 이걸 이제 뭐 까먹었던 것까지 다 합쳐서 다 더하고 나니까 한 15%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때는 좀 그래도 물량을 많이 비중을 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소형차 한 대는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성장하는 나스닥이 막 올라가고 AI 붐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포모를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보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이거 한번 꺾이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불안감으로. 물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익이 계속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부담은 적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남겨놨습니다. 너무 남은 게 적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뭐 작년 8월에 샀던 수익률이 한 80% 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얘는 한번 $1000 넘을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그 코파일럿 쪽에서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제가 이제 테니스 좋아하니까 호주 오픈을 가서 보고 있는 뭐 한국인 남자 이미지를 그려줘 해갖고 만든 거고, 이거는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 뭐 한국인 남자 이미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이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요. 이거 보면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걸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요즘 이제 이 AI와 연계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키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나중에 얘네들이 뭘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뭐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뭐 나스닥이 몇 프로인데 뭐 그거 갖고 자랑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를 몇 번 뭐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건물에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 바닥 다지고 콘크리트 깔고 기둥 세우고 지붕 덮고 벽 만들고 뭐 이제 이런 뼈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성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성장주 투자를 한다. 뭐 하다못해 벽면에 붙이는 타일이 되든지 지붕에 기와를 얹든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성장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잘 설계를 하고, 좀 멋지게 보이는 거는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게, 인테리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바뀌잖아요. 뭐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운영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나이나 사람의 성향, 뭐 젊은 사람들은 시드가 적으니까 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공격 앞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이렇게 돈 까먹으면 잠을 못 자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이 비중을 조절하겠죠. 그리고 자금의 성격 따라서도 많이 조정을 할 거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당주 투자의 뼈대 위에다가 성장주 투자로 인테리어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알파벳, 일라이릴리, 아마존, 뭐 AMD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고, 국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클래시스, 이스페타시스, 뭐 반도체 ETF, 반도체 소부장 ETF, 바이오,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투자했었고,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중의 차이가, 뭐 비중이 얼마냐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투자가 저의 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는 투자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이제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쨌든 직장을 다니시고 본인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대응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저는 이제
매일 그래도 뭐 1시간, 2시간씩은 공부를 하는데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거든요. 오늘도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오늘 아침에 실수했던 투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실수했던 것을 복귀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포트폴리오 안에는 배당주 비중이 90%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23년의 수익률이 21% 정도 됐거든요. 뭐 이제 23년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한 해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어요. 물론 S&P 500이 작년에 24%, 뭐 나스닥은 43%, 코스닥도 27%가 났는데 21% 갖고 무슨 자랑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21%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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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는 수익률인 거고 24년도 지금 S&P 500도 뭐 8.5%, 나스닥 8.4%, 코스닥은 이제 2.7%라서 저는 이제 뭐 국내 시장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이 그거 갖고 뭔 자랑을 해 뭐 엔비디아도 지금 몇 배가 됐는데 15% 먹고 뭐 잘했다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라서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투자 구조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런 구조를 점점 단단하게 해가면서 그래도 남들 올라갈 때 나도 조금 따라가야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내다가 또 삐끗해서 다시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속 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